안녕하십니까, 앤소니입니다. 오늘은 4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선순위 가처분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에 관련된 서적을 보셨거나 다른 경매 강의를 들은 적이 있으시다면 아마 선순위 가처분이나 선순위 가등기 물건은 위험하다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경매 초보자들에게 선순위 가처분이나 가등기가 설정된 물건은 권하지 않고 있는데요. 자칫하면 낙찰받은 후 가처분이나 가등기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뺏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선순위 가처분이 설정된 물건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강의를 잘 들으시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집중하시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실 내용은 가처분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이 가처분을 말소하는 방법은 목적 달성의 이유 등을 법원에 내세워서 말소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선순위의 가처분이 여러 가지의 사유로 낙찰 이후에 말소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사회행위에 의한 것이니까 소유권을 말소해달라는 등기 청구 가처분. 가처분이 결국 이것이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이것이 말소되면 가처분은 나중에 권리를 다한 것이니까 말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라는 가처분을 해서 결국 역시 그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면 결국은 가처분권자가 소유자가 되니까 혼동으로 역시 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혼과 관련해서 역시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또는 혼동일 때 역시 그 가처분은 말소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A라는 사람이 아파트의 소유자인데, 자, 이것을 B에게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일종의 재산을 도피시키는 사회행위였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채권자인 C가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소송을 하기 전에 이미 넘어간 소유권 B에 대해서 가처분을 한다라고 제가 앞전 시간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B의 소유권을 묶어두고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이 소유권이 원상태로 복구되고 결국 채권자인 C가 A의 소유권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A의 소유권이었던 아파트를 B에게 넘겼는데 채권자가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을 했습니다. 자, 가처분을 하면 그 가처분의 목적은 본안 소송을 통해서 자기가 목적한 바대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인데, 만약에 C가 가처분만 해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B가 진정한 소유자일 경우에는 많은 재산적인 피해를 보는 거죠. 자, 가처분을 했으면 소송을 해서 결론을 내리고 이 B 소유로 된 것을 가져가든지 채권을 회수해야 되는데, 자, 가처분만 해놓은 상태로 방치해두면, 자, B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없죠. 재산권자로서의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를 못합니다. 자, 이것은 아주 권리상의 불완전한 상태에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소멸시효제도입니다. 자, 가처분이라는 것은 어떤 권리의 집행을 위한 것이라면
실제 그것을 집행하여서 결론을 내려서 그렇지 않고 결론을 내지 않고 그대로 뒀을 때는 이 불안정한 상태를 결국은 끝내야 된다. 그것이 소멸시효인 거죠. 자, 가처분은 10년 이내에 행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매 대상인 부동산에 가처분이 있는데 10년 동안 그것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라면 그것은 지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에 가처분이 붙어있는 부동산의 이해관계인은 소멸시효를 주장해서 가처분의 이 말소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멸시효도 가처분의 말소 사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10년의 가처분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돼서 10년의 기한을 넘겼다면 말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단순히 10년이 경과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자동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말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년이 지났으니까 이것을 지워달라고 법원에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법원에서 판단하여 그것이 말소의 사유인 소멸시효에 해당된다라면 법원에서 촉탁으로 지워주겠죠. 또 하나 소멸시효에는 그 중단 사유란 게 있습니다. 자, 역시 10년이 지났다 그래서 무조건 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0년이 지났지만 그 중에 2년, 3년간 소송을 진행하고 있을 때거나 또는 가압류를 하고 있었다면 이 중단 사유에 해당되니까 그 기간은 여기 10년에서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나중에 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민사집행법 288조에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법전을 다 기억하지 못하므로 읽어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288조 3항에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자, 이것을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자, 민사집행법에는 3년간 가압류의 경우 3년이라는 규정이 있고 가처분도 가압류의 규정을 준용한다. 역시 가처분도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다는 뜻으로 집행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자, 제가 10년을 얘기했었는데 자, 이렇게 3년으로 바뀐 것은 2005년부터입니다. 그래서 2005년 1월 1일부터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바뀐 거죠. 자, 그러나 지금 2008년도에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는 아직도 이것이 가처분이 소멸시효에 적용되는 것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10년의 소멸시효를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게 많이 나타나는지 같이 보실까 합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부산의 범일동에 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주택 43평 건물 일괄 경매입니다. 자, 감정가 1억 2,900이었고요. 자, 2005년도에 6천여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등기부를 보실까요? 자, 토지와 건물 등기부를 보시겠습니다. 자, 토지 등기부를 보시면 1976년도에 가처분한 기록이 나옵니다. 아주 오래됐죠. 1976년. 자, 이것이 2005년도 경매니까 거의 경매하던 시점으로 보면 한 30년 가까이 전의 가처분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법원에서는 자, 인수로 기록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인수가 아니죠. 이미 여러분들이 배우신 대로 가처분한 정씨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처분권자가 주인이 된 것이니까 혼동이니까
이 가처분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가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처분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니까 이 가처분이 벌써 30년 가까이 된 가처분으로서 아무런 권리가 남아있지 않는 가처분이 되고 또 소멸시효로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가처분이죠. 이 가처분을 한 정씨가 그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길 정도로 이 앞에 있는 가처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상적인 소유권으로 행사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상의 가처분은 문제가 없는 것이죠. 건물에서는 아무런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직 토지에만 가처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가처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 사건을 진행하는 법원에서는 매각물권명세서상에 법원의 매각물권명세서를 보시죠. 여기 보면 낙찰 이후에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전전 권리자의, 전전 소유자의 이 가처분이 있다라는 기록을 남겼다는 거죠. 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도 잘못된 그런 가처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보실까요? 자, 이것은 역시 아주 오래된 사건입니다. 99년도 사건이고요. 실제 제가 경험한 사건인데요. 내용이 아주 복잡합니다. 전반적인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대략적으로 가처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그만 빌라입니다. 4,400만 원짜리가 1,800까지 떨어졌었고요. 자, 이쪽에 등기부를 보시면 자,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자, 등기부를 보시면 최초의 가등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담보 가등기인지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는 청구권 가등기인지는 불분명합니다만 가등기가 있죠. 그 아래쪽에 가처분이 있습니다. 자, 이 가처분 역시 앞에 있는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가 아니라면 역시 선순위의 가처분이 될 것이고요. 자, 가처분은 소송을 전제로 하는 권리니까 그 뒤에 당연히 예고 등기가 붙었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내용의 빌라입니다. 그 아래쪽을 보면 여기에 또 토지 별도 등기도 나타납니다. 자,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 자, 이 빌라가 최종적으로는 이 가처분 같은 경우는 93년 가처분이니까 10년이 지난 이후 2004년에 이것을 결국 소멸시효를 주장해서 말소를 시켰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례를 보실까요? 자, 부산시에 근린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최종적으로는 취하가 되었네요. 그 아래쪽에 가처분과 관련된 등기부를 보실까요? 자, 토지 등기부를 보시면 자, 김 씨가 가처분을 했죠. 최초에. 그리고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자, 동일인이 가처분하고 소유권자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혼동이 될 것이고요. 자, 이 가처분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는 가처분이 되겠습니다만 법원에서는 이것을 인수로 표시하였습니다. 자, 건물 등기부도 보실까요? 자, 건물 등기부 역시 김 씨가 아래쪽 토지 가처분권자이며 소유자인 김 씨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는데 그 지분이 2분의 1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 씨 외에 다른 소유권을 가진 또 다른 김 씨에 대한 소유권을 이 김 씨가 가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것이 이제 경매가 나왔는데, 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이 가처분은 사실상 소송에 의해서 문제가 없는 가처분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외형상으로 이것은 인수가 분명합니다. 토지의 가처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동해서 이것은 소멸이 되는 것이지만 건물의 가처분은 일단 외형상 인수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가처분을 한 것이
거의 한 8년에서 10년 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처분이 어떤 형식으로든 소송에 의해서 결론이 났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서 가처분권자인 김 씨를 만나서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막연히 인수라 그래서 여러분이 입찰을 피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하나의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수익을 남겨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사례를 볼까요? 충남 서산시에 임야가 5,355평방미터 경매 대상입니다. 감정가는 2억 6,700이었고요. 최종적으로는 경매가 기각되었습니다. 자, 아래쪽에 내용을 보실까요? 자, 토지죠. 선순위의 가처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오래된 사건이죠. 95년도에 가처분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경매를 하는 것이 2005년입니다. 자, 가처분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가처분하고 10년 된 날로부터 가처분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뜻은 아니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0년의 기간이 지났다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데, 또 이 10년에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10년 안에 소멸시효에 들어가지 않는 기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에 그중에 2년은 소송을 했었다. 그러면 그 2년은 소멸시효 기간에서 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은 8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자, 이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또 사유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막연히 10년이 지났다는 내용만 가지고 이거 가처분이 말소되는 것이 아니고, 자, 10년이 넘었다면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지금 이것이 딱 10년이 되었으니까 지금 소멸시효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안 되겠고, 10년 동안에 어떻게든 결론이 났지 않을까. 자, 그것이 소송으로 해서 가처분권자가 이겼던 또는 가처분권자가 졌던 그것이 결론이 났다면 이 가처분은 목적을 달성한 것이니까 그래서 지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사례는 잠시 있다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계속 보실까요? 서울시 화곡동에 다세대 주택이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대지권은 감정가에 포함되지 않고 건물만 감정가에 포함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8억여 원이네요. 자, 2006년에 4억여 원에 낙찰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자, 아래쪽에 등기부를 같이 보실까요? 자, 이것이 건물이 전부 8개를 다세대로 지었는데 이게 전체가 경매 대상이죠. 그리고 이것을 그 각각의 집합 건물에 대지권을 분리하여서 등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토지가 전부가 경매 대상이라면, 자, 여기도 지금 감정가에도 토지 대지 지분을 포함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낙찰받은 이후에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자, 그 아래쪽에 등기부를 보실까요? 자, 여기를 보시면 가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2005년도에 가처분인데요. 민사집행법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까 가처분의 소멸시효를 1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것이 2002년도에 소멸시효가 5년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다시 이것이 지금 3년으로 개정이 되었거든요. 자, 2005년 1월 1일 이후의 가처분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것이 2005년 1월 달의 가처분이니까 지금으로 보면 자,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경매를 시작한 때는 2005년 9월이니까
그 당시 시점에서는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직도 진행 중인, 그래서 소멸시효에 의한 이것의 말소를 주장할 수는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가처분 자체가 여기서 그 내용이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가처분이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게 본안소송에서 가처분권자가 만약에 이기게 되면 소유권을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뺏길 수도 있는 그런 가처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가처분이 본안소송을 해서 어떻게든 결론이 났을 거라고 보는 거죠. 자, 이 물건이 결국 낙찰되어서 누군가의 소유가 되었다라면 이 가처분은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은 선순위의 어떤 가처분이든 물론 확실하게 소멸시효에 되거나 혼동이 되거나 아니면 목적 달성한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면 물론 입찰을 마음 놓고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혹 그러한 내용에 가처분을 말소시킬 만한 사유가 혹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 가처분권자를 만나서 그 내용을 들어보거나 또는 그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 가처분이 사실상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자료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자,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남들이 꺼려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만 있다면 특별한 수익이 여러분에게 보장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서 가처분은 결론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일단 외형상 인수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가처분이 해결만 된다면 여러분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니까 그 가처분권자를 직접 적극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조그만 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경매 대상이고요. 3,800여만 원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취하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 아래쪽에 가처분하고 관련된 기록을 좀 볼까요? 자, 여기 내용이 건물 등기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소유권 아래쪽에 가장 먼저 나오는 권리가 서울보증보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 그리고 이것이 인수로 기록되어 있는데, 자, 오래된 거죠. 99년. 실제 등기부를 보면 이 가처분은 그 목적을 달성했을 걸로 봅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매는 신협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외형상 이 가처분이 선순위 가처분이니까 이렇게 법원은 가처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기록하였습니다만 실제 그 대부분의 가처분, 특히 이 개인의 가처분보다 이렇게 기관의 서울보증보험이나 금융기관 같은 기관의 가처분은 거의 해결이 된 걸로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가처분이 인수라는 기록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실제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 현장 찾아가서 담당자를 만나보시면 가처분이 문제가 없다 또는 아직 소송 중이다 이런 답변을 쉽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또 보실까요? 자, 다음은 전라남도 장흥에 조그만 임야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조그만 게 아니네요. 38,000여 평방미터의 임야입니다. 자, 금액이 1,300여만 원. 낙찰가는 1,200만 원. 임야가 무척 큽니다만 감정가는 아주 낮네요. 자, 그런 내용이 이런 임야가 보전 임야인 그런 것과 관련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등기부 내용을 보실까요? 자, 2003년도에 최초의 권리가 가처분했다라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자, 그 가처분권자는 손씨로 나오고요. 그 가처분의 내용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손씨가 경매를 신청했다라는 이런 기록은 나오지 않고
또 다른 손 씨가 강제 경매를 신청한 기록만 나오죠. 자, 2003년도에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위한 가처분인데요. 자, 이러한 이혼에 대한 재판이 보통은 빨리 끝나죠. 1년이 채 걸리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 가처분도 어떻게든 결론이 났을 거로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가처분도 사실상은 낙찰 이후에 말소를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단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가처분권자 손 씨를 만나거나 아니면 소유권자이면서 채무자인 여기에 최 씨를 만나서 실제 가처분의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볼까요? 자, 다음 사건은 강원도의 대지입니다. 대지 800여 평방미터가 경매 대상이 나왔고요. 자, 감정가는 1억 100만 원이고 2008년 5월 현재 4,100만 원의 경매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자, 그 아래쪽에 기록을 보면 자,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자, 일반 주거지역이고 2차선 아스팔트 도로가 접하고 있다. 자, 이런 정도의 토지의 가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실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제 등기부죠. 등기부를 보면 가처분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경매를 신청한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처분하였고 그 가처분이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 자, 역시 서울보증보험이 3년 전에 가처분한 것이라면 역시 이것은 결론이 난 목적을 달성한 가처분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처분권자인 서울보증보험이 경매를 신청한 사건이거든요. 자, 이거는 거의 확실하게 가처분은 벌써 끝난 것일 것이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것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단지 서울보증보험의 담당자를 만나거나 전화를 하는 것으로서 쉽게 가처분에 대한 내용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사건을 볼까요? 자, 충남 아산시의 농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농지 486평방미터네요. 자, 이것이 8,700에 감정이 됐고 2008년 5월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자, 그 아래쪽에 기록을 보실까요? 자, 소유권이 있은 다음에 최초의 권리가 가처분입니다. 소유자 윤 씨의 지분에 대한 가처분. 자, 그 가처분의 내용은 사해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 자, 이런 사해 행위에 대한 가처분인데요. 자, 이 가처분권자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매 사건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자, 가처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라면 보통은 이 가처분은 거의 해결됐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가처분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이 가처분 집행채권이 결국은 경매를 신청하는 금전채권으로 바뀌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역시 이 가처분이 정말 낙찰 이후에 인수가 아니고 소멸되는 게 분명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 이 가처분권자와 접촉을 해보면 되겠죠. 자, 경매를 신청한 가처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정상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가처분이 낙찰 이후에 말소되어야 되겠죠. 만약에 가처분이 말소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상적으로 낙찰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경매를 신청한 가처분권자가 금전적인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가처분권자는 당연히 입찰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처분이 소멸된다 또는 아니다 이런 답변을 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다음 사건을 볼까요?
자, 서울시 성북구에 다세대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1억 2천이 감정되어 있고 2008년 4월 현재 9,600에 경매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자, 그 아래쪽에 보실까요? 자,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일단 임차인이 외형상 전세권을 설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요.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나 하지 않았으니까 이 전체 금액 7천만 원은 인수가 되겠습니다. 또 그 아래에 전세권보다 후순위에 가처분권자가 있습니다. 자, 전세권이 배당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다세대의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했을 경우는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만 여기서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 가처분은 외형상 인수인 가처분이 되죠. 그런데 그 가처분권자 임씨가 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자, 가처분의 내용은 사회행위 취소,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 달라는 그런 가처분이죠. 자, 앞의 사건과 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만 가처분을 한 임씨가 최종적으로 경매를 신청한 금전채권으로 이것을 바꾼 거죠. 자, 어떻게든 이 가처분은 결론을 내렸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가처분은 금전채권으로 바뀌어서 결론적으로 경매를 신청하고 있고, 만약에 금전채권 임씨가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이 말소되어야만 그것이 금전채권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앞의 사건과 똑같이 가처분권자 임씨는 가처분이 낙찰 이후에 말소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가처분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전세권은 인수죠. 그래서 인수 금액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입찰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선순위의 가처분은 자, 그것이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자, 가처분 자체가 혼동이거나 아니면 소멸시효 등의 사유로 낙찰 이후에 신청으로 말소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선순위의 가처분이 사실상 본안소송으로 종결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면 실제 그 당사자를 만나서 그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입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